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2주차 강의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물류센터 입지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논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볼 논문은 제가 박사과정 논문에서 작성하였던 물류센터 투자 측면에서 입지 선정 및 임대료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인데, 먼저 입지 선정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 나머지 임대료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는 어, 뒤에 물류센터 설계 쪽을 진도를 나갈 때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면은 서론에서 연구 배경, 연구 목적, 연구 지침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수도권 물류센터 입지 선정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와 그리고 수도권 물류센터 입지 선정 요인에 관한 연구 모형, 그리고 수도권 물류센터 입지 선정 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까지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강신하 등의 연구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에서 물류센터에 대한 투자가 최근에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고, 니츠 및 펀드 등의 간접 투자 방식으로 물류센터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넷, 모바일 등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새벽 배송 등 라스트 마일 배송이 확대됨에 따라 서울 등 인접 지역에 대한 위치한 복합 물류센터에 대한 입사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온라인 매출이 급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55조였던 매출이 급속도로 성장해서 2020년에는 135조로 성장을 했고, 2020년에는 161조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2021년에는 이보다 더 큰 숫자로 성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는 이제 주문 환경이 발달이 돼서 모바일로 주문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서인 걸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전체 매출액의 70% 가까이가 모바일 매출액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전자상거래 물류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새벽 배상을 살펴보면은 2015년에는 100억 원, 2018년에는 4천억, 2019년에는 8천억으로 급속히 성장 중이라고 김태현의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벽 배송과 같이 빠른 배송이 요구되는 상품들을 취급하는 기업들은 높은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 인근 지역의 물류센터를 선호한다라고 그 부동산 전문 기업인 세일스의 그 레포트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이와 같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은 기업 간 배송 경쟁을 유발해서 유통 및 보관 등을 위한 물류센터 확보가 사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면서 물류센터의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조영재의 연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전자상거래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온라인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도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국내 물류센터 투자 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조영재 연구에 따르면 1만 평 이상 규모의 대형 물류센터 80.7%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으며 5만 평 이상의 초대형 물류센터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본 연구를 하게 된 목적은 이와 같이 이제 물류센터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가 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류센터 투자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살펴보면은 1단계는 타겟 산업 및 품목을 선정을 하고 타겟 산업을 선정을 해야 되고요. 2단계에는 물류센터의 그 타겟 산업이 원하는 지역, 즉 물류센터 입지를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3단계에는 물류센터를 그 산업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되는 구조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물류센터 투자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지
투자에 따른 수익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물류센터 설계 시에는 입지적 요인, 물리적 요인, 시설적 요인, 경제적 요인을 고려해야 거기에 맞는 적정한 임대료를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학계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본 연구에서는 이제 물류센터 입지 선정 요인과 물류센터 임대료 결정 요인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 연구를 통해서는 이제 물류센터 입지 선정 요인에 대한 연구와 물류센터 임대료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를 활용해서 물류센터 투자자들이 물류센터에 투자 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게 되었고요. 특히 물류센터 임대료에 관한 연구를 통해 임대료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면서 물류센터 설계에 대해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선행연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물류센터 입지 선정 요인으로 찾아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연구들이 특정 상황 하에서의 그 입지 상황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들이었습니다. 박평준의 연구는 뭐 T사 입지 선호도를 AHP로 분석을 했고요. 박정상의 연구는 K사의 입지 선호도 연구를 마찬가지로 AHP로 연구를 했고, 김태현의 연구는 서울시 라스트 마일 거점 최적화에 대한 연구를 AHP로 했고, 윤관호는 영남권 물류센터 입지 선정 요인을 AHP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AHP 분석 기법이 아닌 그 구조 반응 정식이나 단순 회귀 분석, 다중 회귀 분석 등으로 분석한 그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수도권 물류센터 입지 선정 요인에 대해서 계속 그 연구들을 찾다 보니까 지금 본 연구에서 참고할 만한 연구들을 두 가지를 찾았습니다. 어떤 연구들이냐면은 2011년에 양강모가 작성한 물류센터 입지 선정 요인을 AHP 분석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었고요. 이재호가 2017년에 분석한 수도권 물류센터 입주 요인을 AHP로 분석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본 연구도 마찬가지로 본 연구는 물류센터 투자 관점에서 입지 선정 요인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도권 물류센터 입주 요인에 대하여 분석한 그 이재호의 연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물류센터 입지 선정 요인을 그 연구한 양광부의 연구,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본 연구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 모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AHP와 콘조인트 분석 기법을 하나의 방법론으로 통합하여 연구한 윤재구와 천영선의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연구 모형을 살펴보면은 입지 선정 우선순위에 관련된 연구는 물류센터 임대 수요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해서 AHP 기법을 활용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데이터는 주관적인 의견, 설문을 받았고요. 결과물은 정성적인 결과를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결정 요인 같은 경우는 연구 대상은 이제 물류센터 임대 물건을 대상으로 준비를 했고, 분석 방법은 다중회계 분석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객관적인 물류센터 데이터를 가지고 했고, 결과물은 정량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본 연구는 이제 종합 분석을 통해서 투자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자 연구를 하였습니다. 수도권 물류센터 입지 선정 요인에 대한 연구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HP 기법을 통해서 분석을 하였고요. 응답자별 설문을 평가를 시작을 해서 응답자별 평가 기준을 쌍대비교 행렬 분석으로 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응답자별로 비일관성 비율을 작성을 한 후 비일관성 비율이 0.1보다 작은 경우에만 그 설문에 사용을 하였고, 그 다수의 응답자 평가 결과의 가중치를 산출을 해서 물류센터 입지 선정 우선 요인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AHP 기법에서는 뭐 일관성 지수, CI를 무작위 지수로 나눈 일관성 비율을 CR을 계산해서 설문의 일관성을 검정을 합니다. 일관성 비율이 10% 이내이면 평가자가 내린 항목들에 대한 판단이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20% 이내일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이면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10% 이내인 그 상황에 대해서만 일관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물류센터 입지 선정 요인에 대한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분류 요인은 입지적 요인, 경제적 요인, 운영적 요인, 정책적 요인을 선정을 했고, 소분류 요인으로는 입지적 요인에는 수요지 배송처 인접성, 고속도로 AC 인접성, 항공 해상화물 근접성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요인으로는 임대료 절감, 운송비 절감, 하역비, 인건비 절감 등을 선정을 했고, 운영적 요인으로는 물류센터 확장 가능성, 입출구 편의성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요인으로는 지역 민원과 어, 환경 규제 등을 선정을 했고, 이론적 근거들은 앞서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연구자들이 연구한 선정한 그 항목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론을 소불 요인들을 도출해냈습니다. 물류센터의 입지를 결정하고 구축하기까지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물류센터의 입지로 적합하지 않은 지역에 물류센터의 입지를 결정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류센터 입지 선정 시에는 기업의 모든 요소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물류센터 입지 선정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들을 추출할 수 없고, 그리고 물류센터 입지 선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물류센터 입지 선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기존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 맞게 가공해서 입지적 요인, 경제적 요인, 운영적 요인, 정책적 요인 4가지의 대분류 요인과 10개의 소분류 요인을 우선 도출하였으며, 물류 분야에서 15년간 근무한 물류 전문가들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최종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AHB 설문 기법을 활용해서 물류센터 임대 수요자들의 입지 선호 요인을 취합한 다음에 결합 가중치 분석을 통해서 물류센터 입지 선호도 우선순위를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지적 요인에 해당하는 수요지 인접성, 고속도로 AC 인접성은 정량적인 방법으로도 분석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료 결정 요인 연구와 연계해서 특정 변수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입니다. 설문 기간은 2020년 3월 5주차부터 2020년 4월 3주차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설문 대상으로는 화주기업 물류부서와 물류기업의 영업, 운영, 컨설팅 부서에 근무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설문지 배포는 이메일 등으로 70개의 설문을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50개를 회수해서 개별 응답자의 비일관성 지수가 0.1 이하인 설문 31개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분석도구로는 엑스퍼트 초이스, 그리고 엑스퍼트 초이스를 사용을 하였고, 분석 방법으로는 입지 선정 우선순위 분석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변수의 기초 통계량입니다. 전체 31개의 변수를 사용을 했고요. 업종별로 살펴보면은 물류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48.4%, 제조 및 유통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29%, 할인점 및 드럭스토어가 9.7%, 온라인 쪽에 근무하는 분들이 12.9%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호지역, 이 참여한 분들이 선호하는 선호지역을 살펴보면은 서부권역, 김포, 고양, 부천, 인천, 안산 쪽이 29%, 중부권역도 29%, 동부권역인 경기, 광주, 용인, 이천, 여주 쪽이 29%를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남부권역, 안성이나 평택 지역을 선호하는
기업은 12.9%를 차지했습니다. 대분류관 중요도 평가 결과입니다. 대분류관 중요도 평가 결과에서는 입지적 요인이 1순위로 분석이 됐고요. 2순위로는 경제적 요인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순위로는 운영적 요인과 4순위로는 정책적 요인이 분석이 됐습니다. 그 수도권 물류센터의 임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기업들이 입지적 요인을 1순위로 선정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은 소분류관 중요도 평가 결과입니다. 먼저 입지적 요인에서는 1순위로는 수요지, 배송처 인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 2순위로는 고속도로 IC 인접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요인에서는 1순위로는 그 임대료 절감 요인이 1순위로 분석이 됐고요. 2순위로는 운송비 절감 요인, 마지막 3순위로는 하역비 인건비 절감 요인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운영적 요인에서는 1순위로는 입출고 편의성이 1순위로 분석이 됐고 2순위로는 물류센터 확장 가능성이 2순위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요인에서는 1순위로 지역 민원이 1순위로 분석이 됐고 2순위는 환경 규제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은 결합가중치 산정 결과입니다. 결합가중치 산정 결과를 살펴보면은 1순위로는 수요지 배송처 인접성, 2순위로는 임대료 절감 요인, 3순위로는 운송비 절감 요인을 선정을 했습니다. 수도권의 물류센터를 임대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고민하는 바로는 1순위로는 수요지 배송처 인접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부권역을 선호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그 분석을 시행해 봤습니다. 동부권역은 그 경기도 이천, 경기도 용인, 여주, 광주와 같이 많은 물류기업들이 그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선호하는 기업들은 첫 번째로는 경제적 요인을 1순위로 선호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입지적 요인을 2순위로 선호를 했습니다. 앞서 설명한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할 때는 입지적 요인이 1순위로 분석이 되었으나 이쪽 동부권역을 선호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분석한 바로는 1순위로는 경제적 요인이 1순위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동부권역을 선호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입지적 요인에 대한 소분류관 중요도 평가입니다. 1순위로는 그 수요지 배송처 인접성이 1순위로 분석이 되었고 2순위로는 고속도로 IC 인접성이 2순위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항공해상 화물 접근 용이성이 3순위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요인입니다. 경제적 요인에 대한 소분류관 중요도 평가 결과에서는 1순위로는 운송비 절감 요인이 1순위로 분석이 되었고 2순위로는 임대료 절감 요인이 2순위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아까 그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분석 결과에서는 1순위로는 임대료 절감 요인이 1순위로 분석이 되었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적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그 1순위로는 입출국 편의성, 2순위로는 물류센터 확장 가능성으로 분석이 됐고요. 다음은 정책적 요인에서는 1순위로는 지역 민원, 2순위로는 환경 규제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합가중치 산정 결과입니다. 결합가중치 산정 결과에서는 1순위로는 운송비 절감, 2순위로는 임대료 절감, 3순위로는 수요지 배송처 인접성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동부 지역을 선호하는 기업들은 보관 물량도 많고 입출고 물량도 빈번하고 또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운송비 절감을 1순위로 선호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물류센터와 동부권역 물류센터의 대분류관 중요도 평가 결과입니다.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수도권 물류센터, 수도권 전체를 놓고 분석했을 때는 입지적 요인이 1순위로 분석이 되었지만 동부권역만 놓고 별도로 분석했을 경우에는 경제적 요인이 1순위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좀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동부권역은 경기도 광주, 용인, 이천, 여주 등이 위치한 지역으로, 고속도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물류센터 최대 수요지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주, 용인, 이천의 경우에는 경기도 총 물량의 40%, 전국 물량의 11%를 점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부권역을 선호하는 물류 전문가들의 물류센터 입지 선호를 별도로 분석을 했는데요. 어, 동부권역은 영동고속도로를 축으로 물류센터의 신규 공급이 지속적으로 동쪽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타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류 전문가들이 경제적 요인을 비중 있게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물류센터와 동부권역 물류센터에 대한 결합 가중치 상준 결과를 비교한 것입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수도권 물류센터를 결정할 때는 1순위로 수요지 인접성을 이렇게 고려를 하지만 동부권역을 선호하는 기업들은 그 운송비 절감을 1순위로 선호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관 물량이 많고 전국으로 배송해야 할 물량이 많은 FMCG를 취급하는 기업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동부권역은 그러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이제 앞장에서도 바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 동부권역은 고속도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물류센터 최대 수요지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며 타권역에 비해 임대료가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요인을 1순위로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전체를 놓고 판단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요즘 이커머스 기업들이 그 라스트 마일 배송, 그 수요지 인접성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를 놓고 판단했을 때는 아무래도 수요지 인접성을 더 경제적인 요인보다 더 고려하지 않나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행연구와의 그 차별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이재호의 연구에서는 그 범용적인 임대물류센터 입주 요인에 관한 그 연구에서 비용 요인을 1순위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2017년에는 이커머스 그 온라인 매출액이 그렇게 많이 증가하는 추세였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물류 기업들이 아마도 선호하는 게 크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요인이 비용 요인을 1순위로 분석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그 반면에 이제 최운영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물류센터 입주 선정에 관한 연구에서는 교통적 요인을 1순위로 제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물류센터는 입지적인 요인보다는 교통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아니 비용적인 요인보다는 교통적인 요인, 입지적인 요인을 더 1순위로 선호하지 않나라고 싶고요. 이제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연구 결과에 대한 결과가 그대로 나오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도 수도권 물류센터는 입지적 요인이 중요한 반면에 동부권역 물류센터는 비용적 요인이 더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온라인 물류센터는 동부권역보다는 수도권, 특히 서울 근교에 입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고 물류센터의 운영 목적에 따라서 입지적 요인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